인류의 돈과 기술은 늘 북쪽에서 시작됐습니다. 산업혁명, 은행, 무역, 모두 유럽과 미국이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아프리카 인구는 25억 명에 가까워집니다. 지구의 청년 절반이 그 땅에서 태어납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세상의 돈과 기회가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고 연결이 늘어나면 돈의 길도 바뀝니다. 지금은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먼저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어디서 새로운 시장이 자라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들어가고, 어떤 금융이 설계되고, 어떤 도시가 새로 생겨나는지 이제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 2명 중 1명이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이 숫자는 우리에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까요? 현재 아프리카의 인구는 약 14억 명, 전 세계 인구의 17%에 해당합니다. 한때 이 대륙은 강대국들의 원자재 창고이자 값싼 노동력의 공급지로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아프리카는 더 이상 채굴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무대이자 세계 경제의 마지막 거대한 잠재 소비 시장으로 불립니다. 북반구의 풍요는 출산율과 함께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대도시들은 이미 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합니다. 아이 대신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은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비용의 상징이 됩니다. 노동력은 국경을 넘어 수입되고 경제 성장은 인구 구조의 벽에 부딪힙니다. 반면 아프리카는 여전히 태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만 명의 아이가 이 대륙에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교육과 인프라가 뒷받침된다면 이들은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새로운 중산층, 새로운 소비자가 됩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교육과 주택, 금융 서비스까지 이 거대한 인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시장의 순서를 뒤바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역사는 숫자로 움직입니다. 출산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미래의 경제력과 국력의 씨앗입니다. 아이 하나는 새로운 소비자이고 새로운 생산자이며 새로운 문제이자 새로운 해답입니다. 인구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조용한 권력이다. 이 말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늙어가는 북쪽이 무너뜨린 균형을 젊은 남쪽이 다시 쓸어올립니다. 아프리카의 출산율은 곧 새로운 인류의 무게중심을 말해줍니다. 이 차이는 한 세대가 지나면 우리의 시장 지도가 바뀌고 무대의 주연이 교체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결국 아이는 곧 미래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시장을 잃고 아이가 많은 대륙은 시장을 얻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앞으로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명제가 됩니다. 유엔은 예측합니다. 2050년 아프리카 인구는 25억,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절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라면 2100년엔 인류의 40% 이상이 아프리카 출신이 됩니다. 이 숫자는 곧 노동력입니다. 그리고 내부 소비입니다. 자동차, 통신, 금융, 교육,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데이터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은 멈춰있지 않다는 겁니다. 2050년 라고스는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가 됩니다. 나이로비, 카이로, 킨샤사, 새로운 메가시티들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이 사람들은 이동합니다. 이주와 난민, 국제 송금과 금융망은 더 커집니다. 오늘도 지중해를 떠도는 배는 내일도 떠다닐까요? 아니면 더 안전한 국경, 더 체계적인 이주 설계로 대체될까요? 아프리카는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과 코발트의 보고입니다. 반도체, 재생에너지, 배터리, 이 모든 전략 산업이 아프리카 광물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선점할까요? 중국, 유럽, 미국, 이미 대규모 인프라가 채굴권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뒤늦게 따라갑니다. 투자자는 이 자원 흐름에 민감합니다. 원자재 ETF, 광물회사, 공급망 다변화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아프리카는 은행보다 휴대폰 금융이 더 빠릅니다. 케냐의 엠페사, 나이지리아의 모바일 송금 시장은 이미 글로벌 사례입니다. 이 말은 곧 전통 금융 없이 바로 디지털로 건너뛸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인터넷 인프라, 모바일 결제, 암호화폐 기반 송금까지 신흥국 금융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소를 봐야 합니다. 아프리카는 정치적 리스크가 여전히 큽니다. 쿠데타, 부패, 내전, 정권 교체. 이 변수는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 하나, 기후변화. 사하라 남부는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물 부족이 심각해집니다. 국경을 넘는 식량 이동, 대규모 난민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리스크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ETF, 분산 투자, 공급망 다변화가 함께 거론됩니다. 아프리카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인구, 자원, 도시, 금융, 미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이 대륙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단보다 관찰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확신보다 느린 통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10년, 이 대륙을 먼저 이해한 사람만이 새로운 시장, 새로운 투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기회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대답 중 하나는 분명히 아프리카일지도 모릅니다.